어지럼증은 제자리에서 몇 바퀴만 돌아도 생기기에 얕보기 쉬운 증상인데요. 실제 어지럼증은 전체 인구의 30%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을 절대 얕봐서는 안 되는데요.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낙상입니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움직이고 있었다면 멈추고 자세를 낮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다양한 질환이나 상태에 의해 발생하고 무엇보다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한데요. 보통 어지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빈혈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 빈혈이 어지러움을 유발하려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7 이하로 낮아져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은 전체 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지럼증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빈혈로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데요. 그보다는 어지럼증을 관장하는 전정기관의 기능장애, 뇌혈관 질환, 자율신경 기능장애와 같은 다른 원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중 뇌혈관 질환과 같은 경우는 뇌졸중과 같은 중증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 필요시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85만 5,6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기록한 59만 8,036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인데요.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고 그 가운데서도 50대 이상 중장년 여성의 환자 수가 전체 환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어지럼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물이 빙빙 도는 양상이나 몸이 붕 뜨는 느낌, 머리가 멍한 느낌도 어지럼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과 동반하기도 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원인에 따라서 이러한 어지럼증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됩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에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더욱 그러한데요. 노인들의 경우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기력이 다해서라든지 대부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 정도로 여겨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외부로 나타나는 병의 징후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혼자 참고 넘어가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도 주변에서 엄살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낙상, 즉 넘어짐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인에서의 낙상은 골절, 뇌진탕 등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지럼증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 경우에는 불안장애나 우울감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 증상 중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면 급히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귀든 뇌든 중심을 잡는 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귀에서 온 어지럼증이라면 위험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혹여 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뇌졸중, 뇌종양, 뇌염증 등이 원인일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는 등 시야 장애가 있거나 손과 발음 등이 어눌해지거나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위의 증상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노년층이거나 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일시적으로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지럼증의 양상과 동반 증상에 따라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지럼증의 양상을 안구의 움직임에 따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고글을 착용하고 비디오 안구 운동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전정 기능이나 뇌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외에도
뇌혈관 질환과 뇌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뇌 영상, 뇌혈관 영상으로 MRI나 CT를 시행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전정 기능이나 균형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정 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개인마다 증상의 정도와 발생 원인이 다르기에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간혹 장기간 지속해온 어지럼증을 임의 처방을 통해 버티려고 하다 보면 더 악화하거나 만성화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어지럼증의 치료가 달라집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뇌나 뇌의 전정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온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적인 문제나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 진행한 부분이라면 다양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어지럼증에 적응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전정 재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 요소를 찾아서 피하고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지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적 우울감으로 발전해 삶의 질 또한 낮아질 수 있는데요. 최근 만성화된 어지럼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느 다른 만성질환과 관리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도 어지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어지럼증에 좋다고 하여 고개를 심하게 좌우로 흔드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지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더 유발되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어지럼증은 잘 먹고 쉬면 자연 치유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지럼증의 치료에는 당연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휴식과 음식 섭취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만 의사의 진료를 통해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어지럼증은 날씨가 더워지면 더 심해지나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날씨가 더워지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어지럼증이 더 잘 유발되는 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추운 겨울보다 활동량이 많은 봄이나 여름, 특히 날씨가 덥고 해가 내리질 때에는 수분을 수시로 보충해주고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길 권해드립니다. 어지럼증이 안 낫는 병이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지럼증은 원인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되는데요. 만성 어지럼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걱정만 한다면 2차적인 증상으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증상이라 혼자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의의 진료와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같이 해결해 나간다면 어지럼증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